나는 이제 100세를 훌쩍 넘겼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빛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다. 젊었을 적에는 나도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주변 어른들은 그렇게 위로했고 책과 설교에서도 그런 말을 반복했다.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그 말은 반만 맞는다는 걸 깨달았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은 첫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마음의 문을 열거나 닫는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더 분명해진다. 몇 년 전 한 조사에서 중장년층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외모 때문에 취업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고 했다. 나이 들수록 외모가 덜 중요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다. 젊음이 사라지는 순간 깔끔함과 품격이 더 강하게 평가받는다. 회사 면접장에서, 동창 모임에서,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상대의 차림새와 표정을 먼저 본다. 예쁘거나 잘생긴 것보다 정돈된 모습, 편안해 보이는 기품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옛날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에서는 외모가 공식적인 첫 번째 기준이었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신혼서에 용모가 가장 먼저 적혔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요즘은 얼굴 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외모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증명하는 셈이다. 속이 텅 빈 사람이라도 바비 인형처럼 빛나는 외형을 가졌다면 주목받고 기회가 먼저 찾아온다. 반대로 아무리 속이 깊어도 후줄근한 모습이면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친다. 세상은 아직도 미숙하다. 한 사람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재단하는 미숙한 눈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부자로 산 사람, 가난하게 산 사람, 존경받는 사람, 외롭게 떠난 사람, 그들 대부분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였다. 특히 50대, 60대가 되어서야 외모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신감의 출발선임을 깨닫는 이들이 많았다. 한 지인은 55세에 갑자기 머리를 단정히 자르고 옷을 바꾼 뒤로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승진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작은 친절과 대화의 문이 열렸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노년을 덜 쓸쓸하게 만들었다. 외모는 공평하지 않다. 타고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가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꾸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인생을 바꾼다. 100세를 넘기며 나는 확신한다. 외모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문이 열린 뒤 안으로 들어가 오래 머무는 것은 실력과 마음이지만 그 첫걸음을 떼게 해주는 것은 역시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라. 세월이 흘러도 늦지 않은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100세를 넘긴 나에게도 여전히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습관이 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마주할까 하는 것이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존중이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첫 인사다. 특히 40대, 50대, 60대에 이르면 타고난 이목구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다. 바로 기쁨과 편안함이다. 세상이 말하는 퀴티는 바로 거기서 나온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하겠다. 깔끔함이다. 구겨진 셔츠 한 벌, 먼지가 쌓인 구두 한 켤레가 사람의 전체 인상을 무너뜨린다. 나는 수십 년 전 동료 교수 한 분을 보았다. 그는 학식은 뛰어났지만 옷은 늘 구겨져 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다. 나중에는 그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보이니 누가 나와 진지하게 대화하려 하겠나 하고 한탄하셨다. 반대로 58세에 은퇴한 이웃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산책을 나간다. 그분은 옷 한 벌이라도 단정히 입으면 마음이 바로 선다고 하셨다. 실제로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의 인사가 달라졌다고 한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크다. 다음은 표정이다. 이목구비가 아무리 뛰어나도 굳은 얼굴이면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나는 늘 부드럽게 웃는 연습을 한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그 미소, 그것이 여유를 말해준다. 한 연구에서 50대 이상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었다. 첫 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60% 이상이 웃는 표정과 눈빛이라고 답했다. 화려한 메이크업이나 성형보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온화함이 더 오래 기억된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 미소가 빛난다. 세월이 준 주름이 오히려 따뜻함을 더해 주기 때문이다. 자세도 빼놓을 수 없다. 구부정한 등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자신감 없어 보이게 한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나는 매일 아침 10분씩 벽에 등을 대고 서는 습관을 들였다. 그 습관 덕에 지금도 걸을 때 사람들이 교수님 여전하시네요 라고 말한다. 여기에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을 더하면 몸매가 아니라 기운이 살아난다. 50대 중반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지인이 있었다. 재활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세를 바로잡았더니 2년 만에 사람들이 나를 젊게 본다고 기뻐했다. 자세는 외모의 뼈대다. 옷차림은 유행을 쫓지 말고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야 한다. 체형을 솔직히 보고 색감은 너무 강렬하지 않은 부드러운 톤을 고른다. 베이지, 그레이, 네이비 같은 색이 40대 이후에는 더 품이 있어 보인다. 한 번은 62세 되신 분이 매장에 가서 옷을 수십 벌 입어보고 딱 맞는 스타일을 찾았다고 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 들었다면서 웃으셨다. 옷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감으로 돌아온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온다. 문이 열린다. 반대로 후줄근하면 스스로 문을 잠근다. 100세를 넘기며 나는 깨달았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다. 오늘 거울 앞에서 미소 한번 지어보라. 그 미소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만들 것이다. 100세를 넘긴 지금도 가끔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그때 나는 외모가 주는 작은 이점들을 수없이 경험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강의실에 들어서면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질문이 더 적극적이었고 대화가 더 길어졌다. 반대로 피곤한 날 후줄근하게 나가면 같은 내용의 강의인데도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외모는 출발선을 조금 앞으로 당겨주는 힘이었다. 그 출발선에서 앞서 시작하면 같은 거리를 달려도 더 여유롭게 보이고 더 많은 기회가 다가왔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렇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 40대에서 60대 한국인 중 65% 이상이 외모가 자신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중장년층의 4명 중 3명이 외모가 좋아 보일 때 사람들의 태도가 더 친절해진다고 느꼈다고 한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병원에서, 은행에서, 심지어 자녀 친구 모임에서조차 단정한 차림새가 먼저 호감을 산다. 그 작은 친절의 누적이 노년을 덜 외롭게 만든다. 나는 그것을 직접 보았다. 50대 후반에 갑작스레 외모를 가꾸기 시작한 지인이 있었다. 그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는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를 걸어온다고 말했다. 그 변화가 그의 일상에 작은 빛을 더했다. 하지만 외모가 주는 것은 출발선일 뿐이다. 그 선에서 멈추면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금세 뒤처진다. 진짜 달리기를 이어가는 것은 실력과 꾸준함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젊었을 때 미모로 주목받았던 이들이 나이 들면서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반대로 평범한 외모였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은 이들은 늦게 꽃 피우고 오래 빛났다. 외모는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노력이다. 그리고 노력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고민이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한다. 고민은 10분만 하라. 그 이상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오래전 한 심리학 연구에서 나온 통계가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이미 지나간 일, 22%는 사소한 일, 4%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 즉 96%가 쓸데없는 고민이다. 남은 4%만이 우리가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문제를 종이에 적어보라. 10분 안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상 붙잡고 있으면 하루가 한 달이 결국 인생이 망가진다. 한국 중장년층을 보면 이 고민이 특히 깊다. 퇴직 후 건강, 자녀 교육, 노후, 자금 이런 생각들이 밤을 지새우게 한다. 그런데 나는 100년을 살아보니 깨달았다. 대부분의 고민은 행동으로 풀리지 않고 생각으로만 맴돌 때 커진다. 10분 안에 해결책이 안 보이면 그 고민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산책 한 번, 책 한 장, 자세 바로잡기 한 번.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후회를 줄인다. 나이 들어서 가장 아픈 것은 그때 왜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을까 하는 후회다. 나는 이제 그런 후회를 최소화하는 법을 안다. 고민은 10분, 그 다음은 행동. 외모가 준 출발선에서 실력이 주는 긴 여정을 달려라. 그러면 100세를 넘겨도 잘 살았다는 마음이 든다. 당신도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다. 한 걸음만 내디뎌 보라.
그 걸음이 이미 승리다. 100세를 넘기며 가장 많이 돌아보는 것은 바로 외로움의 시간들이다. 젊었을 때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날들, 새벽에 일어나 책상에 앉아있고 주말에도 혼자 공부하고 친구들의 전화가 와도 바빠서 하며 끊어버리던 그 시절, 그때마다 밀려오던 외로움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시리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외로움은 성공과 부,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성취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다. 한국에서 4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는 많은 이들이 은퇴 후나 자녀가 독립한 뒤에야 진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통계로도 드러난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중장년층의 고독감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50대 남성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다는 응답이 40%를 넘는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그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친구로 삼아라. 외로움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한 길에서 가장 큰 방해자가 바로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의 옛 모습을 기억한다. 야, 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왜 그렇게까지 해? 하며 발목을 잡는다. 웃고 떠들며 정을 쌓는 그 시간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갉아먹는다. 나는 수십 년 전 부자가 된 지인들을 보았다. 그들 대부분이 몇 년 동안 친구 모임을 끊고 가족 외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 대신 이메일이나 짧은 편지로만 연락했다. 그러면서도 글 쓰는 재미가 생겼다고 웃었다. 외로움은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워준다. 한 55세에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시작한 어르신을 알았다. 처음에는 혼자서 어떻게 버티나 싶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메뉴를 연구하고 손님 없는 시간에 책을 읽으며 보냈다. 3년 만에 그 카페는 동네 명물이 됐다. 그분은 나중에 말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친구들이 많았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외로움은 통과 의례다.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길끝에 도달한다. 삶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 즉 매일의 생활과 노력이다. 하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손과 눈 그리고 의지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페달만 밟는다. 출근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런데 방향은 보지 않는다. 옆에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제자리에서 맴돈다. 나는 100년을 살아보니 확신한다. 방향을 잡는 순간부터 진짜 달리기가 시작된다. 그 방향을 잡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과도한 인간관계와 쓸데없는 고민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친구들이 그리우면 짧은 메시지 하나 보내라.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아라. 100세를 넘긴 나는 이제 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은 혼자서 문을 두드리던 그 밤들이었다. 당신도 지금 그 밤 속에 있다면 두드려라. 세계 포기하지 말고 그 문 너머에 당신이 꿈꾸던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100세를 넘긴 지금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이미 충분한 행복이다. 젊었을 때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애썼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진짜 행복은 내면에서 아주 조용한 곳에서 피어난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작은 노력을 칭찬할 때 생기는 그 뿌듯함, 그것이 인생을 버티게 하는 가장 강한 동력이었다. 노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노력이라고 아니다. 노력은 바로 싫어하는 것을 핑계를 대며 피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는 것, 책을 펴는 것, 실패한 뒤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싫지만 해야 할 때 하는 것.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재능은 평범했지만 매일 조금씩 싫은 일을 해낸 이들이 결국 멀리 갔다. 반대로 재능만 믿고 편한 길만 걷던 이들은 중간에 주저앉았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는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그 무지의 뿌리는 게으름이다. 문제를 외면하고 술 한 잔, 게임 한 판으로 풀려 하면 뿌리는 그대로 남아 다시 돋아난다. 나는 늘 말한다.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제초제처럼 뿌리를 뽑아라. 책을 읽고 방법을 찾고 정면으로 부딪혀라. 한국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스트레스는 건강과 노후, 인간관계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지에서 시작된다. 무지를 깨는 순간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절망도 그렇다. 미래를 지금의 처지로 미리 계산하지 말라. 이 나이에 이 지경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 하는 생각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점쟁이도 자기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의 영역인 내일을 단정 지을 수 있나?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속에서 가치를 찾아라.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 오늘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게 쌓여서 내일이 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이다. 몰입하는 순간, 도전하는 순간, 흥미로운 일에 빠져드는 순간에 행복이 스며든다. 재미있는 것만 찾다 보면 삶 자체가 재미없어진다. 반대로 싫은 일을 이겨내며 몰입할 때 삶이 깊어진다. 나는 100년을 살아보니 깨달았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스며드는 것이다. 한 70세가 넘은 지인이 있었다. 그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도 매일 아침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책 한 권을 읽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일 수 있으니까 그분은 마지막까지 행복해 보였다. 행복은 완벽한 삶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데서 온다. 100세를 넘긴 나는 이제 당신을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외모를 가꾸는 작은 손길 하나, 고민을 내려놓는 10분의 용기, 외로움을 안고도 한 걸음 내디디는 결심, 내면의 작은 목소리에 그래, 오늘은 해보자 하고 대답하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할 것이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간다. 하지만 그 세월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남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한 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그리고 언젠가 100세를 넘긴 당신을 잘 살았다고 미소 짓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지어보라. 허리를 곧게 펴고 한 걸음 내디뎌 보라. 외로워도 두려워도 그냥 걸어가라. 당신의 인생은 아직 가장 아름다운 장을 쓰고 있는 중이다.